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 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그 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1월 20일 가서 참석하고 또 거기에 있는 오후에는요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 무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한 무도회 그룹에 가서 그 트럼프가 신뢰하는 목사님하고 그룹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물론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또 메뉴가 바뀌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격의 가능성, 그래서 보안 조치로 바뀌었고 두 번째 뭐냐면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전전날 도착했는데 그 전날에는요 얼마나 많은 비눈, 비 섞인 눈이 많이 왔느냐면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길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나그레이션 그날은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인산인해를 이룬 그런 날이었지만 다행히도 눈이 안 오고 해가 맑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추운 날씨에 영하 12 도, 14 도, 영하는 12 도지만 그 윈드 팩터가 바람이 많이 불어 갖고 영하 14도 거기를 서서 기다리면서 그 좁은 오디토리움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거기는 놀랍게도 이제는 누가 있었냐. 흑인, 백인, 히스패닉, 뭐 이슬람 뭐 모든 사람들이 와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저도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는 거 47대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로지스틱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미송 TV의 주된 목적 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희세를 여러분께 알려드림으로 해서 정말 '성경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성취되고 있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만약에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시간표를 알리는데 이제 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더 성서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뉴스를 업데이트한다는 것을 팩트에 근거해서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물론 그의 이제 이나그레이션 스피치죠. 그의 취임 연설은 엄청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강조한 단어들을 보면은요. 트럼프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여러 분들 그리고 지난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대단히 아주 굉장히 로우 톤으로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기여를 하나를 낮췄습니다. 그게 뭐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는 어떤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inauguration 어떤 취임을 한다. 이런 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선포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키워드를 여러분과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한반도의 정세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또 세계 정세를 이해하시는 데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라서 여러분과 오늘 그 단어들을 어떤 측면에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이제는 시작할 때 이제는 오늘로부터 골든 에이지가 시작됐다. 다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수십 년간은 골든 에이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가 얘기할 때는 그는 아주 굉장히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insinuating 비유법으로 써서 또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 대화를 이뤄나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한 마디 중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취임사에서 이것은 Day of Liberation. 그 뭐냐면 해방의 날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로부터 미국이 속박당해 있었다. 근데 이거를 그리고 또 이제는 무엇을 썼습니까? 이제는 자기는 자기 레가시는 이제는 피스메이커다. 그리고 자기의 레가시는 피스를 통해서 이제는 피스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레가시는 종전.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 전쟁에 다시 개입이 안 된다는 게 자기 레가시다. 그럼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전쟁을 지금 종전하겠다는구나. 그 전쟁을 리드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책임을 총사령관으로 확실하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이 뽑아준 미국 시민이 나에게 부여한 mandate, 분명히 해야 될 나의 의무는 총사령관으로서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mandate를 나에게 주어진 mandate,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경합주에서 나한테 모든 표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수백만의 리딩하는 인기표를 나한테 주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mandate가 미국 first, 아메리카 first policy를 하며 미국을 defend 하는 것이라고,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셔야 되느냐? 이것은 그냥 내가 이제 4년 동안 미국 최고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으로 되어서 이제는 내가 팔리스를 정해서 룰루랄라, 이제는 앞으로 4년을 잘 지내다가 은퇴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전쟁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도전적인 태스크였는데 지금까지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reclaim the republic, 아메리카라는 공화국을 다시 찾는데, 다시 선포하는데 너무나 도전적이었다. Excuse me. 그러면 아메리칸 공화국, 미국 공화국, 헌법적 공화국이 그동안 도전을 받았구나. 그동안 무언가에 의해서 압력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윌리엄 맥켄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윌리엄 맥켄리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가장 부자로 만든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테리프로다 미국을 엄청나게 부자를 만들어서 유럽을 쇼크하게 만들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는요, 미국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이 없고 영국의 속국 칼라니였죠. 그래서 그들이 1770년 독립할 때부터 지속적인 컨플릭트, 또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합법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독립이 1776년 이루어진 이후에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미국은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맥켄리 때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미국의 부가 영국 대영 제국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영국이 상상하지 못했던 패배이면서 이제는 패권이 영국 센트릭에서 이제는 컬러니, 영국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대부분 영국 사람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떨어 나온 그 브레인들이 나와서 지은 나라가 마침내 대영 제국을 경제적으로 디피트하는 일이 맥켄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모든 단어를 쓰는 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국은 그동안 약간의 침략을 당했었구나. 자유가 뺏겼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reclaim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it is so challenging to reclaim the republic. 우리가 미 헌법에 근거한 공화국을 다시 찾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이것이 바로 1월 20일 2025년 Day of Liberation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선포죠. 전 대통령들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대통령 앞에서 그가 선포했습니다. This is a day of liberation.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리버티가 뺏겼다는 거죠. 리퍼블릭을 뺏겼는데 redeem 했다는 것입니다. reclaim.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미국의 대단한 도전이 있었구나. 미국의 부에 대한 도전이 있었구나. 미국의 sovereignty, 뭡니까? 독립국가로서의 도전이 있었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이나그레이션 메시지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레가시는 전쟁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다시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미국의 사반티를 회복하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 누구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리고 미국의 시큐리티, 그리고 미국의 사반티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해온 모든 비리를 자기가 오늘부로 자기가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트럼프의 이나그레이션 연설을 보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짝 이번 단어를 그 사람이 쓴 단어, 트럼프가 쓴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3 일 지금 이나그레이션 한 지가 지금 5 일째인데요. 지금 오늘 25 일입니다. 25 일째인데 지금 5 일이죠. 그럼 그가 지금 현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집행한 일, 또 그동안 또 다보스 포럼이 있었죠. 23일 날. 이 엄청난 자기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해 볼 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과 미국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동맹 국가예요. 우리 혈맹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옳은 말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모든 대통령은 자기 뽑아준 국민의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미국의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인 것은 뭡니까? 필요에 의한 동맹이죠. 그럼 우리는 미국에 굉장히 필요한 나라고 우리 또 미국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쌍방이 서로 굉장히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트럼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나레이션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historical chronicle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912 전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1911년에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1912년 어떻게 났습니까? 저기 뭡니다. 미국에 있는 FRB가 누구로 넘어갔어요? 로스차일드로 넘어갔어요. 개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FRB 미 연방 비준 은행이라고 하네.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요. 이건 연방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에요. 언제 넘어갔습니까? 1912년에 넘어갔어요. 타이타닉은 1911년에 모든 미국의 자본주와 은행가가 몽상 물속에 빠졌죠. 누구만 빠져나왔습니까? 록펠러만 빠져나왔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conspiracy theory가 아니라 사실적인 무언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역사를 추정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2013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미국에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껴야 되면 누군가가 오늘 트럼프 연설을 들어보니까 미국을 그동안 자유미국, constitutional, 합법적인 미국을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었구나. 근데 트럼프가 It is challenging to redeem constitutional republic. 트럼프가 무엇을 했다는 거죠? 합법적인 미합중국을 다시 찾는 건 너무나 도전적이었다고 2025년 1월 20일 발표하면서 This is the day of independence. This is 정확히 말하면 This is the day of liberation. 해방의 날이다. 누구로부터 해방입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트럼프가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데 트럼프가 쓴 단어 중에서도 너무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free republic.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 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은 지난 7월 달에 자수한 자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가버먼트로 지시와 압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를 감시해 왔다고 발표했죠. 자수했어요. 짐 조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작년 7월이죠. 벌써 이제는 뭡니까 5개월이 지났네요. 그다음에 사반티. 미국의 사반티를 확립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국가였는데 1776년 독립했는데 그 독립을 리퍼블릭을 컨스티튜셔널 리퍼블릭을 다시 찾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반티, 인디펜던스, 독립을 유지하는데
자기 팔리스로 삼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뉘앙스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내부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리퍼블릭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자기는 never never forget 그 리퍼블릭이 무엇이냐를 그가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치는요. 너무나 멋지고 이거는 정말 교과서로 써야 될 스피치인 것입니다. 나는 never forget this country of republic. 뭡니까? constitutional 이 공화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그 공화국은 무엇을 또 잊지 않느냐? 그 공화국을 기초를 낳는 constitution 헌법을 잊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는 이 헌법을 만든 기초인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프린시플에 근거하고 기독교 프린시플에 근거한 헌법적인 미국, 그 헌법적인 미국의 날에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피치를 마무리할 때 나는 freedom of America, the sovereignty of America, independence America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리고 never forget this country.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아메리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I'll never forget this country, this constitution. 미국의 헌법을 누군가가 조종해서 없애거나 희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걸 갖다 자기가 막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 미국을 누군가 없애려고 했다. 막으려고 했다. 그것을 자기가 다시 어떻게 해요? reclaim 했다는 거야. 다시 찾았다. 이거 우리 거야. 이 this country 우리 거야. 즉 ownership을 찾았다는 거죠. reclaim이라는 것은 뭡니까? 뺏겼던 주권, 뺏겼던 소유권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난 5일 동안 트럼프가 이제 implement 시행한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트럼프의 이 독립선언, 이 독립선언이 그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므로 해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의 헤제몬의 파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왜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 코리아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뒤에서 지도를 보셔서 제가 계속 헤제몬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우리 주님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로 쓰시고 또 조사하셔서 더 또 낫게 만드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Korean Peninsula Security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Korean Peninsula Security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멋진 연설을 아주 로우키 목소리를 낮춰서 보통의 트럼프는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에요. 그리고 좀 익사이팅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아주 이나규레이션은요. 멜라니아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Very militant 옷을 입었죠. This is time to fight 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로우 기름 목소리도 이제 트럼프가 30분에 걸쳐서 전 모든 대통령 앞에서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누구 보러 들으라는 얘기죠?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모든 대통령이 들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정권들 그쵸?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공화당, 민주당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그 A팀을 만들었어요. 반격팀을 만들었습니다. To reclaim the republic. 미국 공화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오너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가 캐비넷을 만든 엄청난 파워 캐비넷 중에 가장 큰 오른팔이 누굽니까? 당연히 뭐 국방장관, CIA, FBI, 그다음에 정보국, 그다음에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인사를 결정한 인사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더 implementing the policy를 하는 body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CIA, 세 번째는 FBI,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죠. DOGE 뭡니까? Department of Government Transparency. 그래서 government가 잘 efficiency, DOGE라고 해서
그 dodge는 뭡니까? dodge라는 것은 efficient하지 않고 정부 돈만 쓰는 모든 것은 다 없애버려라. 빚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어택을 당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사반테 어택을 당해서 우리가 reclaim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어드레스. 두 번째 뭡니까? 맥킨리처럼 우리가 다시 경제 그 뭡니까? 유럽에 대해서 타리프를 갖고 경제의 주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보면서 희미하게 느낄 수가 트럼프가 이것을 유로피안 유니언에게 하고 있구나. 트럼프가 이것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유럽에 있는 G5에게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방장관인 A팀을 갖다가 헥셋이라는 젊은 그 사령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가 오늘 25일 새벽에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미국 날짜로 24일 밤에 세네트가 통과했습니다. 여기엔 분명 반대한 3명 있죠. 항상 이제는 미국에는요. 그 라이노 Republican in name only 그래 가지고 유명한 3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 10분이 있는데 요번에 3분이 또 그 당돌하게 트럼프의 그 지명한 것을 반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 이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 벤스 부통령이 이제는 저기 뭐야 50대 50에서 투표를 하나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51대 50으로 다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현재 헥셋이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국방장관 미국의 펜타곤이라는 것은 전 세계 700개 이상의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밀리터리 파워를 디플로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전쟁의 전략, 그다음에 전쟁을 종전하는 전략,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전략의 모든 포지션을 누가 갖고 있어요? 헥셋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헥셋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윤 대통령께서 그 뭡니까? 계엄을 선포하시고 나서 다시 retrieve 도로 했을 때 바이든은 아주 즉각적으로 12월 12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합참 한미 합참 사령관을 재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날 그분이 한국에 파견되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12월 25일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합참 제너럴 밀리 포스터가 이제는 fire 파면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합참이 파이어 됐어요. 합참이 해고됐습니다. 미국의 현재 오스틴 국방장관 밑에 최고 높은 미 합참이 해고됐어요. Very serious. 여러분께서 한반도를 이해하신 데 정말 좋은 단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새로운 한미 합참을 이제 새로 임명했죠. 그래서 12월 20일 날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합참이 한국에 다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체인 오브 커맨드가 바뀌었어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에서 종전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합참 밀리가 해고당한 가장 최근의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80 빌리언 달러 무기를 다 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이건 기초죠. 우리가 퇴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서류 소각, 모든 그 전쟁의 그 기구들 이것을 다 끌고 와서 적이 쓰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탈리반이 그거 갖고 최근에 퍼레이드를 했죠. 작년 여름에 퍼레이드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명의 미국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런 unplanned 그리고 그냥 그 뭡니까? very poorly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진행되지 못한 퇴각에서 책임을 지고 트럼프가 1월 20일 자기가 취임 직후에 사무실에 오벌 오피스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사임서를 내라고 했는데 사임서를 내지 않으면 이제는 뭡니까? 군법회의에 붙이겠다고 했죠. 사임서 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He was fired. 파면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국방장관이 파면당한 동시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새로운 국방장관 헥셋이 이제는 미국의 국방 700개 이상의 기지를 담당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policy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트럼프가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밀리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겠다. 하지만 그걸로 레가시를 삼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전쟁을 다시 나지 않게 하는 것. 그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전쟁을 다시 나도록 누군가 여태껏 시도를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CIA. CIA 국장은요. 지금 현재 레드 클리프가 됐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전 CIA 국장 존 브레논 있죠? 그 사람은 누구를 보호했습니까? 지금 바이든의 랩탑을 끝까지 보호한 사람이죠. 여러분 쳐보시면 존 브레논 아주 굉장히 unhappy한 분이신데 이젠 그분이 나옵니다. 존 브레인이 뭐가 해고됐어요? 그 사람이 모든 비밀, 미국의 비밀의 모든 것을 들어가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deny 됐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의 국방 비밀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CIA가 뭔가 연관이 있었구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전 CIA 국장이었죠. 국무장관도 했습니다. 근데 폼페이오가 지금 바디가드를 주거든요. 24시간 바디가드를 주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 우리가 70년 동안 알고 있던 나레이션에 너무 충실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미국이 그동안 도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직도 느낄 수 없다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누수를 또 우리가 그 컨펌을 세네트에서 받기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FBI 캐시 파텔이라는 국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중요합니까? 캐시 파텔은 아직 컨펌이 안 됐지만 세네터에서 상원에서. 근데 이제는 거의 이제는 확정 지어졌어요. As of this morning, 25일 아침으로. 그러면 파텔이 들어오면 무엇을 하게 되냐? 모든 부정, 모든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부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명령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텔은 뭘 기대했어요? 명령을 미리 받았어요. 이제는 상원에 confirmation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트럼프가 is gonna drain the swamp. 시궁창을 청소하겠다. 그럼 drain the swamp. 시궁창이 뭐랍니까? 바로 컨그레스란 얘기죠. 미국 컨그레스에 그만큼 부정이 있었다. CIA 지금 브레넌 해고 브레넌 아니 그 시큐리티 더 이상 못 보게 해. 폼페이오 보호 더 이상 보호하는 경호원 안 붙여줘요. 파우치 경호원 안 붙여줍니다. 이번 5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CIA는 어떤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까? 1947년에 창설되어서 파워가 너무 커졌다. 그 파워에 도전한 사람이 존 FK다. 그래서 존 FK가 CIA에서 암살당했다는 루머가 이제는 컨스피러시 티어리를 막 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트럼프가 약속했죠. 2016년에 대통령이 됐을 적에 자기가 그 파일을 릴리즈하겠다. 근데 릴리즈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는 누구죠? RFK의 삼촌이죠. RFK를 자기 오른팔로 하야하면서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줬어요? RFK, it's up to you now. 다 녹음 파일서부터 다 릴리즈해라. 그래서 그것은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RFK가 그동안 누가 했든지 간에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뿌락질 뿐이야. 고용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죽였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싸워왔죠. 그다음 마침내 이젠 2020년, 2025년 1월 20일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트럼프가 모든 비밀 그것이 보안의 잠금을 해제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존 F 케네디 암살 그다음에 RFK 현재 RFK 주니어의 아버지죠. 그분은 1969년에 암살당하시고 존 F 케네디는 1963년에 암살당했는데 그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근방에 같이 계셨던 분이 누구죠? 바로 아이러닉하게 1월 20일 날 돌아가신 마틴 루터 킹이죠. 마틴 루터 킹이 그날 트럼프가 또 이나규레이션 취임을 했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그 뭡니까? 엑스파일
까지 다 릴리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X 파일이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아 이거는 뭔가 CIA라는 관계가 인발부 됐구나.' 근데 CIA는 이미 누가 됐어요? 래드클리프라는 아주 브릴리언트 사람이 이미 들어가서 CIA 국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set, 합참 밀리 fire. 미 합참 최고 높은 합참이 fire 해고되고 CIA 국장 존 브래넌 security 들어갈 수 없게끔 블락킹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제 북한에 가서도 또 우리 억류된 사람을 한 일도 있죠. 하지만 폼페이오는 실수를 몇 가지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여기서 폼페이오가 캘리포니아 왔을 때 저도 그 연설을 들었는데 그때 뭡니까? 닉슨 라이브로에서 기념할 때 CIA는 잡이 무엇이냐? 속이고 거짓말하고 뺏고 죽이고 하는 것이라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농담 삼아 했는데 이제 그 폼페이오는 이제는 그 뭡니까? 시큐리티 자기 보안을 하는 것을 이제 뺏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뺏겼을까요? 아 그것은 여러분께서 또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은 뭡니까? 트럼프의 policy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트럼프가 왜 저렇게 어렵게 대통령이 되었느냐? 왜 그는 자기는 너무나 어렵게 reclaim the republic을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그의 policy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텔에게 모든 비리가 있는 의원들 상원 하원 다 조사 다 해라. I'll give you full authority라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지금 캐시 파텔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캐시 파텔이 사실은 굉장히 순진한 인도 이미그런 자식으로서 성공을 해서 이제 우연하게 그 시큐리티 그 미국의 그 보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러시안 다시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조사를 하라. 요 조사해 보니까요. 이게 소문에 의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국에 있는 휴전 GPS라는 스파이 회사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던졌는데 미국 민주당에서 엄청난 돈을 내고 샀다. 근데 보니까 증거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 사람이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 증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가서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 나중에 얘기를 합니까? 그러다 협박을 받게 됐어요. 조사를 받게 됐어요. 아 그때 로젠버그라든지 뭐 지금 그거는 너무나 새로운 이름이 많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뒤져에 않겠지만 결국에는 법정으로 불림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뭐가 시작되었죠? 특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특검을 통해서 트럼프를 죄가 있다고 만들기 위해서는 스파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스파이의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증거물. 그것을 준 게 누굽니까? 휴전 GPS예요. 휴전 GPS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민주당에 팔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서 오케이 파이자라는 것을 발급해야 됩니다. 파이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 최고의 대법원에서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너 스파이 해. 이런 허가증이에요. 파이자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비법정에서 엄청난 많은 파이자를 발급했어요. 이것이 다 이번에 조사될 줄을 믿습니다. I hope so. 그다음에 이런 파이자를 통해서 많은 미국인을 스파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truly 진짜로 미국 리퍼블릭이 도전을 받은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자를 통해서 트럼프가 정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 무슨 어떤 여자랑 자는데 뭐 어떤 그 불결한 행위를 뭐 했다라는 등 이제 모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뮬러 특검이 30개월에 거쳐서 어떠한 돈을 썼습니까? 수많은 서피나 수만 개의 서피나 플러스 물증 서류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반대를 안 하게 트럼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 협조해서 조사를 다 한 결과 한 번도 증거가 없다. 트럼프가 푸틴의 선거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당선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그 러시안 다세라고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뮬러 특검이 30개월 후에 이제 무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이제 물러나게 되었죠. 근데 이럴 때 미국이 30개월 동안 미국을 갖고 흔드니 소설 연속극 대단한 사기죠. 사실이라면. 이것을 누가 조사할 겁니까? 파텔이 조사할 겁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30개월 동안 전 미국을 갖고 온든 이 사건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그의
연설에서 할 수가 있죠. 왜? "I'm gonna reclaim republic." 리퍼블릭이 뺏기고 있다. 리퍼블릭 소유권을 다시 미국 투표권자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연설을 다시 공부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January 6가 났죠. January 6는 뭡니까?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기다가 갑자기 졌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누굽니까? 마이크 펜스. 마이크 펜스가 뭐를 했죠? 부통령으로서 모든 인사를 도와줬어요. 마이크 펜스가 라는 좋으신 분이 지명하는 사람마다 다 이제 트럼프가 대거 이제는 그중에 법무부 장관 미스터 바라는 사람, 트럼프를 배신한 가장 최고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를 고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는 그때 조지아에서 경선주죠. 조지아에서 이제 막 이제는 티격태격 해 갖고 "누가 옳다. 내가 옳다. 다시 카운트하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2020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1월 20 일이 이나규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 버리자. 그러니까 다시 리카운트하자 해 갖고 이제는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둘이 많은 시민들을 워싱턴에 초청했습니다. "다 모여라." 그 컨그레스 앞에서 "제발 우리를 다시 한번 투표를 카운트해 주세요. 이게 정확한 게 투표가 결과가 나는지 알려주세요." 모인 모임이 January 6 인 것입니다. 근데 January 6에 전체 거기는 시장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모든 방해는 누가 관리합니까?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 관리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10,000명의 지원군을 요청해서 이 뭡니까? 그 치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 할 적에 최근 발표로는 FBI에서 26변의 26 이 3 명은 FBI 에셋이고 그러니까 FBI 스파이죠. 그다음에 23 명은 FBI랑 관계가 있는 사람 누군지는 뭐 저는 읽어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뉴스에 나온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었다 하는 사실. 결국은 26 명의 FBI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비밀로 4 년을 지키다가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서 FBI 그 January 6에 살아난 사람들을 수천 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뭡니까? 재판 없이.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1월 20일 저기 이나그레이션 하면서 전부 다 사면을 시켰습니다. 몇 명의 아주 더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사면을 안 시키고 대부분 사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January 6 커미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리즈 체니 그러니까 딕 체니의 딸이죠. 리즈 체니라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리즈 체니의 그가 범죄가 또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거기에 있는 증인들을 이제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 witness tampe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이 있으면은 미리 가서 연락해서 "너 이거 얘기해라. 저거 얘기해라." 얘기한다든지 이제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서류를 바꾼다든지 거기에 범죄에 누가 걸렸느냐? 리즈 체니가 걸렸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제는 사임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죄를 사면해 줬죠. 그중에 한 명이 리첸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면 왜 사면해 줬을까? 파우치도 물론 사면을 해 줬죠. 여러 사람을 사면을 해 줬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헌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이미 죄가 있다고 돼서 감옥에 가 있거나 구치소에 가 있어. 그런 사람은 사면이 되죠. 왜 죄명이라는 게 일단 어떤 게 붙어 있으니까 정확한 죄명은 아니지만 어떠한 allegation 어떠한 구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면이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현재는 죄가 없는데 고소당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면이 되느냐 하는 헌법적인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면이 전부다. 근데 사면한 게 누굽니까? 바이든의 가족들. Why? 왜 바이든의 가족을 사면했을까요? 버리즈마에서 돈을 많이 진짜로 먹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많이 먹었을까요? 뭐 이제 곧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이든 가족이 사면하고 그다음에 왜 리즈 체니를 사면했을까요? J6 커미티. J6 커미티는 뭡니까? 미국의 내란을 일으킨 이 악질 범들을 다 잡아서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해라. 이게 January 6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리즈 체니가 아 재판권은 아니지만 이걸 감시 그걸 갖고 있는 그 리즈 체니를 사면했다. 그러니까 리즈 체니가 무슨 죄일까요? 그건 아마 캐시 파텔이 여러분에게 밝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 사면했습니까?
트럼프가 해고한 밀리 합참을 해고했어요. 합참을 사면해 줬어요. Are you kidding me? 합참, 미국을 방어하는 최고의 합참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를 지금 어떻게 했죠?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He's fired.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법정인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끈앞풀이 뭐냐,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때 우리가 그 후퇴, 퇴각이라고 그러죠. 후퇴라고 그러나 퇴각이라나. 퇴각 때 많은 그 미군을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뭐 거기서 탈리반이 와서 죽일까 봐 우선 도망을 가야 되겠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싸웠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가니까 비행기에 매달려 갖고 공중에서 수천 피트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이런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면 비행기 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비행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천 마일을 바다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아프간에서 죽기 너무 무섭다 얘기죠. 그래서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비행기 위에서 떨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빌리언들을 철수를 안 시켰기 때문에 시빌리언을 보호하던 13 명의 군인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것을 시작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뭐 foreign 이런 큰 이슈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emergency order, 지금 비상 명령을 내리겠다. 근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침략을 당했다. 그래서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emergency order on the border, 그래 갖고 지금 남부 국경에 군인들을 파견했죠. 그리고 뭐겠습니까? 카텔, 드러그 카텔, 그다음에 휴먼 트래핑 카텔, 페도필리아 카텔, 이 카텔들을 이 카텔을 뭘로 결정했습니까? 이것은요 적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이제는 적으로 인정한다는 뭡니까?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을 파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뭘 느끼십니까? 트러블은 이것을 invasion, 침략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침략을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게 내버려 두고 코비드 때도 막 왔습니다. 백신 안 맞고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백신 안 맞고 들어온 사람 때문에 코비드이 더 퍼졌다는 얘기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미국 전 속속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방화, 살인, 강간. 물론 그중에서는 살기 위해서 온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우선 무조건 축출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특히 카르텔들은 뭡니까? 크리미널로 간주해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또 남가주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의 홍수, 또 남가주에는 많이 불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어제는 사실 LA 왔어요. 그래 갖고 이제 캐런 베스 시장하고도 이게 담소를 했는데 너무나 아주 인터레스팅한 턴어라운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뭡니까? 도대체 미국에 250 빌리언 달러를 끝나지도 않는 전쟁, 우크라이나에 갖다 퍼부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불과 홍수에 헤어나지도 못하는데 왜 돈을 남의 나라에 갖다 주냐. 거기에 100만 명이 죽었는데 빨리 종전을 해야지. 자기는 종전할 어떻게 하느냐를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가 좀 길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 피마가 하는 일이 뭐냐. 안에 디제스터가 났는데 돈이 없다니. 돈 다 어디다 갖다 썼어? 일리걸 이미그런트.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다 논아줬다고 말이 안 되지. 그거 없애버려. 그래서 지금 FEMA를 갖다가 어떻게 더 이상 모니터하거나 혹은 없애버리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보호를 안 받는다. 디자스터가 왔는데 아직도 집이 없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LA 와서요. 캐런 베스가 거기 있는 많은 디브리가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다 치운 다음에 18개월 후에 들어가라. 트럼프가 "No." 어떻게 했으면 당장 뛰어들어가서 각자 집을 청소해서 땅을 긁어내라.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요. 정부를 기다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는 자기가 capable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장 오늘 밤부터 가서 자기가 집 탄 곳을 청소해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럼 모든 퍼밋을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청소도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그 헬리콥터로 이제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개인이 가면 무슨 자기 소지품 덜 탄 거가 있다거나 뭐 메모리 혹은 뭐 보석이 금이나 은이나 덜 탄 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불이 왜 났구나 하는 증거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정말 산불이었을까요? 하는 지금 의심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또 과학자들 거기는 굉장히 부촌이라서 많으리라 믿습니다. 또 트럼프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또 WHO를 탈퇴했습니다. WHO는 World Health Organization이죠.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지난 5월부터 뭐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백신 패스포트가 없으면 여행을 못 한다. Are you kidding me? 이거는 완전히요. 아우구스투스 1 세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 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뭡니까? 보족을 해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니 WHO가 뭔데 우리한테 패스포드가 없으면 그건 누구예요? 백신 맞았다는 패스포드가 없으면은 여행을 못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WHO는 돈도 없어요. 이건 유엔의 부속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펑션을 아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또 무시무시한 선포를 했냐. 국가를 전복하려고 리퍼블릭을 없애려고 하는 불의에게는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지금 여적지를 적용하겠다고 사인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얼마나 미국이 그동안 침략에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두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국 분들 특히 영어로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 교과서인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파이팅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트럼프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No more Green Deal. 파리스 협정 탈퇴. 누구든지 가스 차를 타든지.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이 이코노믹 지금 보도에 있는 그런 emergency 그래서 국가를 지금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다. 문제를 다이그노스를 잘해야지 솔루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음대로 쓰는 거야. $250 billion? 누구 마음대로 써? 우리 세금인데. 우리한테 허락 없이 막 씁니다. 그것도 솔루트. 의회가 다 일어나서 솔루트해요. Are you kidding me? 이건 정말 너무나 억셉트가 안 되는 일이죠. 그 돈을 다 보냈어요. 어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는요. overspending을 그래서 정부를 어떻게 만듭니다.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Efficiency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뭡니까? 이제는 감시 그러니까 뭐죠? 어디트라고 그러나 회계 감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클린업하겠다는 거, 정부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똑같은 정책을 밀레이는 좀 더 아르헨티나 밀레이는 이제는 그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domestically는 어떻게 하겠냐. 자기는 기름을 파겠다. Drill baby drill. 기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기름 만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땅속에 있어요. 물 만든 사람 있어요? 그럼 바다에 있어요. 공기 만든 사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걸 다 가격을 매기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린 스캠이죠. 너 매연 많으니까 돈 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Drill baby drill. 그래서 기름을 계속 뽑아내서 기름값을 낮춰주면 기름 때문에 만들어진 중동 전쟁이 당장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우디에서 오 마이 갓. 600 빌리언 미국에 투자할게.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600 빌리언이 빌리언 아니고 이제는 트릴리언 투자해 미국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럽이 지금 망하고 있죠. 왜 망하고 있습니까? 자원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러시아 공략하려다가 우크라이나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를 잡아먹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제가 맥켄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맥킨더 전략에 대해서 지정학적 의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강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맥킨더 이론에 의해서 러시아 잡아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왜?
생션을 했는데 유럽이 까먹은 게 있습니다. 보렐이 까먹은 게 있어요. 아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컸구나. 얘네들이 기름이 필요한데 살 데가 없어.' 어떻게 해요? 러시아한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부지리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생션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너 지금 러시아 기름 생션 사지 마." 어떻게 했어요? "Are you kidding me? 난 기름이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 그래 나랑 딜하면 싸게 줄게." 그래서 인도는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바로 위잖아요. 이런 엄청난 경제 전쟁에 들어갔죠. 근데 이 경제 전쟁에 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이게 모든 기름 전쟁이지 않습니까? 중동의 봄. 사실은 뭐 중동의 봄이 안 하고 중동의 파괴가 왔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를 종전하는 방법. 이것은 뭡니까? 기름을 완전히 흔하게 뿌리겠다. 그래서 기름값을 낮추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로 미국의 리퍼블릭을 다시 찾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기름을 팜으로 세계 전쟁을 파하고 미국의 인플레를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드려서 조금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는 한반도의 평화하고도 엄청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트럼프가 말하는 인디펜던스의 정책을 월드 이코노미에서 무엇을 했으며 그에 대해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또 업데이트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